국제사회 압박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북한이 오늘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전례 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국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중 국경에 대거 배치됐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요미우리 신문 보도인데요. 그 중국 동베이 지방, 동북 지방 그러니까 동북 삼성을 관할하는 북부 정부 병력 일부가 압록강 국경 단둥시로 전진 배치됐다. 일부 네. 이 전진 배치됐다라는 의미는 그 어떤 뭐 북한을 침공한다라기보다도 역시 미국과 같은 형태의 압박 카드.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또 전화 통화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직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그 이전에 황구시보 이런 중국 매체들의 어떤 도발을 하지 말라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압박 강도를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이전에 이미 몇 주 전부터 그 바레만 일대에는 중국 최신의 이지스함 신항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치돼서 북한 지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그러니까 지금 형세로 보면은 북한은 굉장히 고립무원 상태에 있다. 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예. 네, 미국의 압박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 사실을 이거를 미리 밝혔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이게 뭐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걸 공개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안보 당국자, 북한에도 이게 안보 당국자들이 있습니다. 네. 안보 네. 당국자들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남다르거든요. 특히 미시간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핵 잠수함인데 네. 이 2015년 이후로 처음 왔지만 이게 2012년도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북해 함대 러양함이 원산항에 동해로 처음 진출했을 때 그날 바로 입항하던 날 미시간호가 부산항에 와서 이례적으로 미국 당국이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준동하지 말아라라는 억제 효과인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150여 발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사거리가 한 1,600km. 그러니까 부산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전역을 다 사정권 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도발하지 마라. 앞서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야기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이런 억제 수단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해 놨으니까 북한 당신들은 함부로 도발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큰 억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예. 네. 핵 잠수함에 이어서 이제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칼 빈슨 함이 이제 한반도 해역으로 오고 있는데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와서는 우리 해군과 합동 작전도 펼친다고요. 이미 그 엊그저께 일본 자위대 해상자위대와 했으니까 인근 어딘가에 왔다라고 보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항공모함이 영해를 못 들어오니까 먼 바다, 동해남부 어디 먼 바다 이런 데 해상에서 대기니까 항공모함 역시 예. 이 작전권이 500km 이상이 되니까 역시 그 항공모함 항모전단이 다닐 때 잠수함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이미 그 미시간호는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칼빈슨함에서 이탈해서 먼저 왔다라기보다는 지금 요코스카의 미칠함대 로널드 레이간호가 대기 상태에 있는데 예. 거기에 호위함들이 있거든요. 네. 이 미시간함이 요코스카에서 빠져나와서 부산항에 이미 도착을 했고 또 다른 두세 척의 잠수함을 단 예. 항공모함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려면은 네. 이게 항공모함이 한미연합훈련 때 늘 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68년도 푸에블로 남치했을 때 원산만 먼바다에 엔터프라이즈호를 당시 배치시켰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고 76년도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만행 사건 때도 같은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93년도 1차 핵위기 때 역시 한반도 근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5척이
전진 배치돼서 북한을 압박했던 그런 예. 전례가 있습니다. 예, 일종의 네. 이제 무력 시위라고 이제 네. 봐야 되겠죠. 예. 자, 이런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을 내놨죠. 어제 저녁에 좀 이례적이었죠. 그 인민군 창건 85주년 중앙보고대인데 박영식 인민무력상, 네. 우리로 네. 말하면 국방장관께 인민무력상은 사실 군령권은 거의 없고 형식적, 행정적인 뭐 예. 군사외교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인데 그 좀 이것이 저도 좀 달리 보는 게 아마 그 황병서라든가 총참모 이영길 총참모장이라든가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했다라면은 똑같은 군복을 입지만 자신들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건데 사실 형식적인 군인에 불과한 그 행정부처의 내각의 한 소속인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나와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미리 언사는 굉장히 도발적이라면 해도 좀 강도를 낮추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또 네. 하나는 자기들이 이미 갖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췄다라고 해도 실제 전면전이 나면은 2차 보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북한은 그런 어떤 전쟁을 지속할 능력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핵무기가 이제 발사 대기 상태다라고도 네. 얘기를 했고 또 칼빈슨 함에 대해서도 이제 수장시키겠다 이렇게 네.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뭐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세계가 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4월 초에 북한이 미림 비행장에서 퍼레이드 열병식 연습을 할 때 초점을 오늘로 봤었어요. 사실은 서방 세계들이나 정보 당국들. 그런데 4월 15일 날 태양절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굳이 퍼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고 사실 네. 그 퍼레이드 준비 조짐도 없고 아마 그 메인 이벤트는 어제 중앙보고대를 끝으로 해서 무사히 넘기지 않겠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북한군 창건일이 북한의 10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 쉽니다. 예. 이틀 공식으로 휴가입니다. 네. 얼마 전에 태양절도 이제 최대 명절이었고 그게 가장 예. 크고 이 북한군 창건일도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건데 이틀 쉽니다. 예. 그때는 노력동원에 나갔죠. 이런 대내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지금 압박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한 도발에도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발하면은 초대형 도발, 고강도 도발을 생각하는데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이게 저희 전문가 그룹에서는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의 어떤 스커드 계열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신호를 보냈던 이른바 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예. 이 내에서 도발을 할 개연성은 굉장히 크죠. 고민도 많이 할 겁니다. 금지선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핵실험 그리고 또- 미국 본토를 도달할 수 있는 ICBM 운반체를 예. 완성하는 단계. 예. 이 단계는 미국 내에서 벌써 성급한 군사 전략가들은 이 단계가 되면 레드존 단계에 들어온다. 그래서 선제 타격론이 나오는 배경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오늘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도쿄에서 회동을 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하게 될까요? 일단 아마 추가 도발을 하게 되면 일단 북한의 2차 핵실험 때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을 쏘는 건 무조건 유엔 제재 위반이라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트리거 조항이라고 했는데 그 조항의 중구에서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그러니까 트리거 조항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그렇죠.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권총 방아쇠를 예. 트리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그런 논의 내용 물론 안보리로 가야 되겠지만은 예. 일단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왜냐하면은 오늘 한 28일 날 유엔 안보리 북핵 특별회의가 열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갖고 갈 어떤 미리 실무 차원에서 점검한다 이런 차원의 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한미일 네. 3국이 이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후속 조치들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역시 육자회담을 복귀하라고 했는데 육자회담 틀을 만든 게 중국이거든요. 이 논의의 틀을 만드는데 네. 오늘 모임의 주체가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입니다. 수석 대표인데 일단은
이 긴장 고조가 완화되면은 1차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가 돼.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라면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예. 자, 4월 위기설 이후 한반도의 또 상황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맞을 것인지도 관심 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